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시감,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묘한 친근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처음인 걸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윤회와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세에서 5세 사이에 전생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현재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생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는 때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전생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옛날의 왕이었다와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도 함께 기억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사건들, 죽음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큰 슬픔이나 기쁨, 이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 마음 속에 새겨진 강렬한 기억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거나 특정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깨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쌓은 경험과 습관들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음악가였다면 그 재능과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공통점은 특정 장소나 사물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곳인데도 마치 고향처럼 느끼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대의 옷이나 음식, 음악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3살 때부터 자신이 델리에 살았던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 이름, 남편의 이름, 집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로 그 소녀가 말한 이름의 여성이 살았던 집이 있었고 그 여성은 소녀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과 관련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숫다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태탈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즉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공통점은 종교적 또는 영적 성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부터 종교나 영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종교와 다른 종교의 의식이나 기도를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불교식 합장을 하거나 이슬람 가정의 아이가 힌두교 만트라를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의 종교적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선근 공덕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꿈이나 환상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생생하고 상세한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꿈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밤에 과거의 무수한 생을 기억하셨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공통점은 성격이나 성향의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전생에서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군인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도 매우 규율적이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습기 습관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한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직관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직관이 유독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 일반인과 다른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생이 실제한다는 증거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이들은 전생에서 살았던 집의 구조,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심지어 숨겨놓은 물건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자신이 이전에 베이루트의 한 지역에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해본 결과 정말로 그 소년이 말한 이름의 남성이 그 지역에 살았었고 가족 구성원들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birthmark 선천적 표시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생에서 입은 상처나 질병과 관련된 선천적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총알이 들어간 부위와 나간 부위에 정확히 대응하는 두 개의 birthmark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이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언어 능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엑세너글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은 최면 상태에서 1600년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독일어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당시 독일어의 방언까지 정확히 구사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심리적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성격, 취향, 공포증 등이 전생의 경험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연속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생물질, 수감각, 상인식, 행위지, 식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식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집단 기억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단적 기억은 개인의 상상이나 환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문화적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관습, 음식, 의복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식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시간의 일치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의 죽음 시점과 현재 생의 출생 시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에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재생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며 이것이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의료적 검증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생의 기억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들을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의 해당 부위를 엑스레이나 MRI로 검사해보면 실제로 그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동시다발적 발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 현상이 문화적 학습이나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열 번째 증거는 일관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이나 상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뀌거나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생 기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 집, 멸,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집은 고통의 원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탐욕,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경우
이런 감정들과 관련된 강렬한 경험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복수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념은 올바른 기억,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부담이 되거나 집착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미래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의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전생과 윤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시감,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묘한 친근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처음인 걸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윤회와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세에서 5세 사이에 전생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현재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생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는 때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언 스티븐슨 각사는 40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전생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옛날의 왕이었다와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도 함께 기억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사건들, 죽음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큰 슬픔이나 기쁨, 이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 마음 속에 새겨진 강렬한 기억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거나 특정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깨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쌓은 경험과 습관들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음악가였다면 그 재능과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공통점은 특정 장소나 사물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곳인데도 마치 고향처럼 느끼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대의 옷이나 음식, 음악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3살 때부터 자신이 델리에 살았던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 이름, 남편의 이름, 집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로 그 소녀가 말한 이름의 여성이 살았던 집이 있었고 그 여성은 소녀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과 관련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수다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태탈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즉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공통점은 종교적 또는 영적 성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부터 종교나 영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종교와 다른 종교의 의식이나 기도를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불교식 합장을 하거나 이슬람 가정의 아이가 힌두교 만트라를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의 종교적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성근 공덕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꿈이나 환상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생생하고 상세한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꿈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밤에 과거의 무수한 생을 기억하셨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공통점은 성격이나 성향의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전생에서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군인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도 매우 규율적이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습기 습관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한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직관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직관이 유독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 일반인과 다른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생이 실제한다는 증거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이들은 전생에서 살았던 집의 구조,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심지어 숨겨놓은 물건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자신이 이전에 베이루트의 한 지역에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해본 결과 정말로 그 소년이 말한 이름의 남성이 그 지역에 살았었고 가족 구성원들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버즈메이어 선천적 표시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생에서 입은 상처나 질병과 관련된 선천적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총알이 들어간 부위와 나간 부위에 정확히 대응하는 두 개의 버즈메이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이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언어 능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엑세너글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은 최면 상태에서 1600년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독일어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당시 독일어의 방언까지 정확히 구사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심리적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성격, 취향, 공포증 등이 전생의 경험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연속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생물질, 수감각, 상인식, 행위지, 시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식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집단 기억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단적 기억은 개인의 상상이나 환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문화적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관습, 음식, 의복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식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시간의 일치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의 죽음 시점과 현재 생의 출생 시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에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재생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며 이것이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의료적 검증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생의 기억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들을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의 해당 부위를 엑스레이나 MRI로 검사해보면 실제로 그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동시다발적 발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 현상이 문화적 학습이나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열 번째 증거는 일관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이나 상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뀌거나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생 기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 집, 멸,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집은 고통의 원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탐욕,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경우 이런 감정들과 관련된 강렬한 경험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복수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념은 올바른 기억,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부담이 되거나 집착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미래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의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전생과 윤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시감,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묘한 친근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처음인 걸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윤회와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세에서 5세 사이에 전생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현재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생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는 때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언 스티븐슨 각사는 40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전생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옛날의 왕이었다와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도 함께 기억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사건들, 죽음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큰 슬픔이나 기쁨, 이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 마음 속에 새겨진 강렬한 기억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거나 특정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깨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쌓은 경험과 습관들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음악가였다면 그 재능과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공통점은 특정 장소나 사물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곳인데도 마치 고향처럼 느끼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대의 옷이나 음식,
음악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3살 때부터 자신이 델리에 살았던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 이름, 남편의 이름, 집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로 그 소녀가 말한 이름의 여성이 살았던 집이 있었고, 그 여성은 소녀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번째 공통점은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과 관련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빠타나 수다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태탈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공통점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즉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7번째 공통점은 종교적 또는 영적 성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부터 종교나 영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종교와 다른 종교의 의식이나 기도를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불교식 합장을 하거나 이슬람 가정의 아이가 힌두교 만트라를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의 종교적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선근 공덕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꿈이나 환상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생생하고 상세한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꿈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밤에 과거의 무수한 생을 기억하셨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9번째 공통점은 성격이나 성향의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전생에서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군인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도 매우 규율적이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습기 습관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한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직관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직관이 유독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 일반인과 다른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생이 실제한다는 증거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이들은 전생에서 살았던 집의 구조,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심지어 숨겨놓은 물건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자신이 이전에 베이루트의 한 지역에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해본 결과 정말로 그 소년이 말한 이름의 남성이 그 지역에 살았었고 가족 구성원들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버즈메어역 선천적 표시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생에서 입은 상처나 질병과 관련된 선천적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총알이 들어간 부위와 나간 부위에 정확히 대응하는 두 개의 버즈메어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이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언어 능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엑세너글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은 최면 상태에서 1600년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독일어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당시 독일어의 방언까지 정확히 구사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심리적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성격, 취향, 공포증 등이 전생의 경험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연속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생물질, 수감각, 상인식, 행위지, 시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식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집단 기억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단적 기억은 개인의 상상이나 환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문화적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관습, 음식, 의복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식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시간의 일치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의 죽음 시점과 현재 생의 출생 시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에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재생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며 이것이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의료적 검증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생의 기억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들을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의 해당 부위를 엑스레이나 MRI로 검사해보면 실제로 그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 증거는 동시다발적 발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 현상이 문화적 학습이나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10번째 증거는 일관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이나 상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뀌거나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생 기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 집, 멸,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집은 고통의 원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탐욕,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경우 이런 감정들과 관련된 강렬한 경험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복수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념은 올바른 기억,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부담이 되거나 집착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미래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의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전생과 윤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시감,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묘한 친근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을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처음인 걸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윤회와 전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에 와서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생생한 기억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2세에서 5세 사이에 전생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현재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생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는 때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동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가 조사한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전생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옛날의 왕이었다와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도 함께 기억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사건들, 죽음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큰 슬픔이나 기쁨, 이런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떠나도 계속 존재한다면 그 마음 속에 새겨진 강렬한 기억들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거나 특정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깨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쌓은 경험과 습관들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서 음악가였다면 그 재능과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공통점은 특정 장소나 사물에 대한 강한 반응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곳인데도 마치 고향처럼 느끼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대의 옷이나 음식, 음악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소녀는 3살 때부터 자신이 델리에 살았던 여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생 이름, 남편의 이름, 집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실제로 그 장소를 찾아가 보니 정말로 그 소녀가 말한 이름의 여성이 살았던 집이 있었고 그 여성은 소녀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죽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과 관련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수다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태탈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즉시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애정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연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미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7번째 공통점은 종교적 또는 영적 성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린 시절부터 종교나 영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종교와 다른 종교의 의식이나 기도를 자연스럽게 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불교식 합장을 하거나 이슬람 가정의 아이가 힌두교 만트라를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생에서의 종교적 경험이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성근 공덕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번째 공통점은 특별한 꿈이나 환상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생생하고 상세한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일반적인 꿈과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꿈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밤에 과거의 무수한 생을 기억하셨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나 명상 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불교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9번째 공통점은 성격이나 성향의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전생에서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군인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도 매우 규율적이고 질서정연한 생활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습기, 습관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한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직관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나 직관이 유독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전생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시간 인식이 일반인과 다른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생이 실제한다는 증거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검증 가능한 구체적 정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이들은 전생에서 살았던 집의 구조,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심지어 숨겨놓은 물건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한 소녀는 자신이 이전에 베이루트의 한 지역에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생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조사해본 결과 정말로 그 소년이 말한 이름의 남성이 그 지역에 살았었고 가족 구성원들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버즈메어 선천적 표시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생에서 입은 상처나 질병과 관련된 선천적 표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총알이 들어간 부위와 나간 부위에 정확히 대응하는 2개의 버즈메어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동이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다음 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언어 능력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엑세너글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한 여성은 최면 상태에서 1600년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독일어를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면 상태에서는 당시 독일어의 방언까지 정확히 구사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심리적 연속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성격, 취향, 공포증 등이 전생의 경험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연속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식이 생물질, 수감각, 상인식, 행위지, 시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식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집단 기억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집단적 기억은 개인의 상상이나 환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문화적 지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관습, 음식, 의복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식은 책이나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시간의 일치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의 죽음 시점과 현재 생의 출생 시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에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재생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며 이것이 전생의 죽음과 현재 생의 출생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의료적 검증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전생의 기억과 관련된 신체적 특징들을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특정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의 해당 부위를 엑스레이나 MRI로 검사해보면 실제로 그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동시다발적 발생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현상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 현상이 문화적 학습이나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열 번째 증거는 일관성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이나 상상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바뀌거나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생 기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증거들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 집, 멸,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집은 고통의 원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탐욕, 분노,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경우 이런 감정들과 관련된 강렬한 경험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복수에 대한 분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의식에 깊이 새겨져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념은 올바른 기억, 올바른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부담이 되거나 집착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미래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의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비심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전생과 윤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고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